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식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약간 혼조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거래소가 약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 애들이 강하게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또 지수상으로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표 종목 몇 개만 이렇게 야무지게 올라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은 오늘 거래소는 플러스 0.38%, 226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55%, 679포인트고요. 그래서 시장이 보합 수준에서 끝나기는 했지만 대표 종목 몇 개를 제외하면 전체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거의 한 3분의 2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분봉으로 오늘 추이를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아침에 낮게 붙었다가 그제 이렇게 돌려섰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렇게 매물을 살짝 받고 돌렸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이렇게 매물을 좀 받다가 오후에는 이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매수세가 이렇게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가 외국 애들 매수 우위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오늘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월봉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죠. 자주 보여드린 이유는 10년 동안 기간을 놓고 길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0년 동안 박스권 시장에서 이 지지선 역할을 했던 요 추세 하락, 이 추세 하단이요, 이번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요 추세 하단에서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거기서 다시 꼬리를 남기면서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추세 하단 10년 동안 유지가 됐던 이 지지선은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6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2,300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개인들이 오늘 2,300억 매수 우위한 거는 상당히 많이 산 거죠. 외국 애들이 거래소에서 한 5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입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1,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한 4,3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양시장 모두요.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은 외국 애들이 한 5천억가량 거래소에서 매수한 거가 특징인데요. 좀 세분해서 이렇게 보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아주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를요, 어제도 아마 300만 주가량 산 걸로 제가 아는데요, 오늘 또 350만 주 외국 애들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46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어제 오늘 이렇게 양이 들간 매수 우위한 것은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요, 우리나라 그 시장을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선행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몇 달 전에 장이 한 400포인트 이렇게 돌아설 때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 우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근 한 달 동안 꾸준히 매수 우위하면서 지수를 한 400포인트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시 거의 원위치 됐는데요, 지금 다시 지금 이틀째 삼성전자를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그 뒤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떤 그 선행성이라든가 대표성을 봤을 때 이번 연초에 외국 애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만 9만 전자에서부터 지금 5만 전자까지 오늘 58,200원이니까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금년
하반기쯤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만 전자인 1분기나 2분기 초 정도가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외국 애들이 오늘 그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이유는 아마 그런 시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 외국 애들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요. 48조 4천억입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1월 2일 날 거의 한 4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제 이제 한 2조 정도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더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연초에 약간 우상향하면서 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좋은 신호가 아닌가. 지금 시장이 상당히 답답한데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시그널 같아요. 주식형 수익증권은 여전히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다 반납을 한 상태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펀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잔고가 지금 장은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크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사는 그 대출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16조 3천억인데요. 이 절대 금액 자체가 평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담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 수준에서 더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빠진다고 그러면 담보 미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매물들이 많이 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 잔고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다우 산업이 어제 0.4% 올라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별다른 특징은 없지만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스닥이나 S&P 500도 비슷합니다. 그래프 보여드리면 나스닥도 이렇죠. 저점을 깨는 듯 하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S&P 500도 어제 0.75% 오르면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어느 정도 저지가 됐다 하는 느낌이 드시죠. 다음에 이제 궁금하실 애플이 어제 1% 올라줬습니다. 그렇지만 요 2년 바닥을 깨고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애플만 놓고 보면 미국 빅테크 이쪽 기업 주가들이 다들 좋지 않다. 테슬라가 요새요 빠지면 막 그 10% 올라도 10% 이런데 어제는 또 5% 올라주면서 끝나줬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한 3일간 이렇게 보이시죠? 3일간 한 12% 올랐다가 하루에 12% 빠졌다가 어제는 5%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경험으로 보면 대충 바닥권에서 어떤 심리 불안 때문에 이렇게 그렇기는 한데요. 대충 바닥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세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반토막이 난 후로도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옆으로 이렇게 살짝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우리 국내 배터리, 셀, 소재 이쪽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테슬라는 쭉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서 니케이가 오늘 0.4% 올라줬습니다. 니케이도 앞에 이게 저점을 깼어요. 그죠? 저점을 깨고 이 모양이 아주 일그러졌습니다. 대만이 0.72%. 대만은 이제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 횡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가 1.07%. 홍콩 항생 지수가요. 오늘 1.3% 올라줬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오늘 그 알리바바 얘기가 좀 나왔죠. 그 엔트그룹 작년에 상장한다고 그랬다가 그 정부 당국에 좀 밉보였다고 봐야죠. 마윈이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IPO 이거를 허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콩 증시, 상해 증시 다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엔트그룹 이게 하나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00조가 넘는 그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인데 중국의 어떤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다. 이런 게 지금 느껴집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나쁜 뉴스는 아니죠.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오늘 아마 그 소식 때문이겠죠.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3강 MNT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래프가 아주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3강 MNT가요 마이너스 4.4%입니다. 이것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풍력 관련주 또 CS 윈드 같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3강 MNT는 제가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요 하락 그 추세선 요 추세선 이 하단이죠. 이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음봉이 나면 3강 MNT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서 이거는 매도 신호다. 이럴 때는 매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매도를 해야 되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약간 제가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요 주봉으로 봤을 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이제 3강 MNT 항상 말씀드리면서 이 그 주봉이 한 2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한 주식이기 때문에요.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으로 보면요. 추세가 아직은 깨졌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길게 봤을 때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앞으로 성장 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 3강 MNT만 얘기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3강 SNC 관계 또 3강 에코플랜트 여기가 이제 대주주죠. 그 이제 거기에 또 지주회사는 SK고요. 그래서 SK 그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3강 MNT한테는 굉장히 그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강 MNT에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프만 놓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주봉으로 볼 때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겠나 가지고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추세선이 추세 바닥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단기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팔아서 현금을 챙긴 다음에 기다리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길게 보고 방금 이제 주봉을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쪽 그 풍력 그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을 믿고 좀 이렇게 기다려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라고 그러면요 안 팝니다. 추세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 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지금 가격대는 다 물려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가지고 있어 보겠다 싶은데요. 아무튼 신호는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오늘 시장은 보합 수준이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호텔, 항공, 화장품, 카지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저는 호텔신라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호텔신라는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주목을 끄는 내용 같습니다. 공매도가 여기가 한 달 전에 한 240만 주 정도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한 100만 주가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환매수, 수급을 많이 좋게 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지분을 늘린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10.6%로 확대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면세점 쪽이 조금 어렵지만 최근에는 또 따이공 그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세점 쪽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여전히 호텔 쪽은 요즘 이제 국내 그 여행 같은 거는 많이 이렇게 거의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텔 쪽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하고는 조금 다른 게
호텔 신라는 카지노 코로나 국면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생했던 그 첫 해만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1,800억 됐네요. 그랬다가 2021년에 영업이익이 1,100억으로 이렇게 돌아섰고요. 작년에도 1,155억이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호텔 신라가 그래도 실적이 아주 견조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공매도 환매수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국 애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20만 주, 19만 주, 오늘 또 14만 주 샀습니다. 또 기관, 아까 그 국민연금이 7.5%에서 10.6% 이렇게 지분을 늘렸다고 그랬는데요. 기관들도 이렇게 30만 주 많게는 오늘 또 한 15만 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관이나 외인들이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주가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급등을 했습니다. 수급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도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대로 보이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살짝만 더 올라준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거나 거래 없이 이렇게 쭉 빠진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급 면에서도 호텔 신라 또 실적 면에서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주식 아닌가.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요.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예전에 제가 호텔 신라 추천드렸던 그 가격 정도 지금 온 것 같아요. 아마 그 가격이 조금 안 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팔지 말고 조금 추이를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텔 신라는 또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돌발성 호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한중 관계로 봤을 때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우리가 기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좀 잠재되어 있는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와 더불어서 롯데관광개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텔 신라가 이제 실적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고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한 거의 3년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한번 들어가는 건 어떤가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SK증권에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야무지게 이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그 제목 보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나승두 연구원이 아주 확실하게 추천을 해놨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런 주가 하락이라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적자 규모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가격 아닌가. 카지노 이쪽은 또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이렇게 현금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기대해도 된다. 아마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내용을 살짝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 거래 첫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규제 강화 소식에 장중 10%나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과도하게 빠졌다 그런 어감이죠. 지난해 6월 기점에서 국내 카지노 업황 회복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이쪽 관광객 효과가 있었다. 중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국 영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싱가포르 이쪽 사람들이 카지노 쪽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찾은 중국인 입국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중국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반동 추세에 무너뜨릴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큰 영향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제주 오가는 국제항공 노선이 지금 확대 중에 있고 아시는 부분이죠. 중국이 결국은 국경 문을 열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약간 지금 후퇴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 정책 기조가 바뀐 거는 지금 롯데관광개발에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주가가요 최근에 약간 반등한 것은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23,000원에서 14,000원인데 방금 SK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5,000원 지시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강하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종목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 애들 강한 매수세에 의해서 플러스가 나면서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됐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를 보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고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네이버가 오늘 1.9% 올라줬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게 주봉인데 이렇게 많이 빠져 있죠. 이런 주식들 저는 바닥에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하락 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하이브도 그런 모양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하이브도 위아래로 좀 이렇게 진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약간 플러스로 끝나줬네요. 이 추세가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추세라고 그러면 그런 대로 모양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그 종목 중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좋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장중에 저점에서 매수하면요. 제가 보면 시세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밀릴 때 들어가면요. 반드시 좀 수익을 내주더라.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